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헬기에서 쏜 총탄 흔적이 확인된 전일빌딩을 사적지로 지정해달라고 5.18 단체들이 요구했습니다. 사용된 총기가 기관총인지를 밝히기 위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 조업 사실을 숨기기 위해 바다에 빠진 선원을 버려두고 달아난 인면수심의 선장이 구속됐습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도서관이 책 읽는 공간에 머물지 않고 아이들의 신나는 놀이터로 변신했습니다.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누가 당대표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기 사격에 의한 전일빌딩의 총탄 흔적. 만약 이 총탄이 기관총 탄환이라면 5.18 당시 계엄군의 집단 발포와 관련해 새로운 양상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5월 단체들은 전일빌딩에 대해 사적지 지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일빌딩 총탄 흔적이 헬기에서 발사된 것으로 결론낸 국과수. 그러나 빌딩에 박힌 185개의 총탄이 어떤 총기에서 발사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탄환이 천장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발굴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국과수는 만약 천장을 뜯어냈을 때 총탄이 발견될 경우 그 탄환을 근거로 계엄군이 어떤 총기를 사용했는지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총알을 감식해 만약 계엄군이 M60과 같은 기관총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계엄군이 자행한 집단 발포와 관련해 새로운 양상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자유권 차원에서 자국민에게 총을 쏘았다는 전두환과 신군부의 변명이 헬기에서의 기관총 사격이라는 증거 앞에 무색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역사 앞에 죄인으로 나서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5.18 기념재단을 비롯한 5월 단체들은 일단 추가 조사를 위해 전일빌딩을 사적지로 지정할 것을 광주시에 요구했습니다. 아직까지 전일빌딩이 사적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적지로 빨리 지정을 해가지고 그게 보존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광주시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사적지 지정을 비롯한 전일빌딩 보존 방안을 설 이전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5.18 당시 광주은행 본점 8층에서 발견된 유리창 총탄 흔적이 헬기 발포에 의한 것이 의심된다며 국과수에 감식을 추가로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전일빌딩의 총탄 흔적이 5.18 당시 헬기 사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발표와 관련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정부의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계엄군의 무차별적인 헬기 사격이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 의해 인정됐다며 정부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중진회의에서 정부의 진상조사를 통해 아직 드러나지 않은 5.18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다에 빠진 선원을 버려두고 현장을 이탈한 인면수심의 선장이 구속됐습니다. 불법 조업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일했다는데 이 선장은 증거마저 인멸하려고 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전남 완도 앞바다입니다. 이곳에서 40대 선원이 실종된 건 지난달 27일 오전 10시 20분쯤 70톤급 저인망 어선에서 작업을 하다 높은 파도로 인해 그물과 함께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당시 해당 선박은 허가구역을 벗어나 불법 조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장 55살 조모 씨는 수색이나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전속력으로 배를 몰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유가족에게 항상 죄송하고 할 말이 없습니다. 조업 허가구역인 여수 앞바다로 이동한 조 씨는 그제서야 실종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4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신고 당시에도 조 씨는 불법 조업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선원이 실종된 위치를 여수 앞바다로 허위 진술했습니다. 30마일 사고 현장에서 이탈해가지고 마치 그곳이 사고가 발생한 장소이랑 신고하다 보니까 엉뚱한 곳에서 수색을 결국 하게 된 것이죠. 해경 조사 결과 조 씨는 어선에 저장된 항적 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종된 선원은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합니다. 해경은 선장 조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 도시철도공사를 비롯한 전국의 1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공동으로 헌법 소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정부가 철도에 대해서는 무임승차 손실분을 지원하면서 도시철도에는 지원하지 않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하철의 경우 노인과 장애인 등 무임승차의 비율이 30%가 넘습니다.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의 시간 끌기로 3년간 지연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2차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어제 근로정신대 피해자 87살 김재림 할머니 등 4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미쓰비시 측은 그동안 3차례 고의적으로 소장 접수를 거부해오다 최근 재판부에 정식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촛불의 요구와 촛불 이후의 변화를 조명해보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과거와는 다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열망을 보면서 그 열망을 희망으로 누가 어떻게 바꿔야 할지 짚어봤습니다. 김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장에서 우리가 마주한 건 촛불의 힘이 보여준 희망. 하지만 압도적인 힘이 우리를 휩쓸고 간 자리에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냐는 거대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대안이 지금 불분명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이 소위 말해서 과거식 발전 모델 다음을 개척하는데 부족했지만 저는 이미 전처럼은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은 저는 사람들이 이미 많이 하고 있다고 봐요. 우리를 위한 나라를 만드는 변혁은 어떻게 가능할까?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과정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이례적으로 광장의 민심이 제도권 정치와의 협력을 시도했고 시민들은 국회가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이끄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도 정치권과 그다음에 광장 정치가 서로 조화와 협력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적폐를 해소할 수 있는 입법 과제들을 추려내고 이런 사례를 안착시키려면 국민의 뜻을 보다 더 민주적으로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거 연령 확대나 선거구제 개편도 그중 하나입니다.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가 정치, 그리고 국회 의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국회 정치가 민의를 받드는 이런 구조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회에 대한 참여와 연대, 지치지 않는 시민들의 감시는 촛불 이후의 미래에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됐습니다. 광장은 구체자를 무너뜨릴 수는 있어도 새로운 질서를 만들지는 못한다는 뼈아픈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호남 민심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당 대표가 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대표 등을 선출하는 국민의당 전당대회는 일단 국민적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 등과 맞물리면서 상대적 관심도에 밀렸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표 선거는 박지원 후보가 앞서는 가운데 문병호, 송금주, 황교안, 김영환 후보가 쫓아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누가 당대표로 당선되든 국민의당의 최우선 과제는 호남에서 지지율 하락 만회와 대통령 선거 전략이 될 전망입니다. 제3지대론과 빅텐트론, 뉴 DJP 연합론 등 국민의당을 둘러싼 다양한 대선 전략이 정치권에서 어떻게 수렴되는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표출된 안철수 전 대표와 호남 의원들의 갈등설이 어떻게 봉합될지 여부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전당대회가 끝나면 컨벤션 효과로 지지율이 반짝 반등세를 탈 것으로 보이지만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특별한 반전의 카드가 없으면 호남에서의 지지율이라든지 그리고 기존의
지지율로 다시 반등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로서. 똘똘 뭉쳐야 한다는 자강론과 힘을 합쳐야 한다는 연대론이 팽팽히 맞서고 호남 자민련 이미지까지 벗어야 하는 국민의당. 전당대회 이후에도 갈 길은 멀고도 험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진도 팽목항의 유력 정치인들이 잇따라 찾고 있지만 형식적 방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팽목항 방문을 예고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측 관계자 5명은 오늘 오전 사전답사차 방문했지만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상당수가 고압적 태도 등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또 최근 국민의당 관계자들과 안철수 전 대표도 사진 촬영 이후 팽목항을 떠나는 등 추모나 위로가 아닌 정치 활동에 이용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민주당 경선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누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광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은 재수상품보다는 신상을 좋아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히고 정책의 실행력을 검증받은 자신이 민주당의 후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재벌 해체와 법인세 정상화, 기본소득제 도입 등을 통해 경제를 개혁해야 공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인상에 대한 문 전 대표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 시장은 일요일까지 2박 3일간 광주 전남에 머물 예정입니다. 방학을 맞은 자녀들을 데리고 주말에 어딜 갈까 고민하신다면 도서관에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도서관은 책 읽는 공간에 머물지 않고 신나는 놀이터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잔소리하는 엄마에 대한 책을 읽고 부모님과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아이들. 항상 아플 때는 천사 되는 거. 이어진 요리 시간에는 직접 만든 음식에 가족에 대한 사랑을 담습니다. 가족들이랑 나눠 먹고 또 남으면 할머니 집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먹고 싶어요. 한 도서관의 방학 프로그램인 이 수업은 음식을 만들며 자연스럽게 독서 토론으로 이어지도록 구성됐습니다. 자리 이동 시작. 이 도서관도 이제는 더 이상 책만 읽는 공간이 아닙니다. 즉흥 연기 대본을 쓰고 신체 놀이도 하는 연극 놀이반이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 이야기를 정통적으로 표현하는 게 재밌어요. 최근 도서관은 이처럼 특기적성을 개발하는 재밌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도예 작품 만들기나 과학 실험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수업에 참여하면서 성취감을 얻고 적성도 발견합니다. 받는 기분이 좋고 뭔가 엄마한테 자랑하면 뭔가 잘했다 칭찬하는 게 더 좋아요. 다양해진 방학 프로그램에 자녀를 도서관에 보내려는 학부모도 늘고 있는 상황. 덕분에 인기 강좌는 몇 분 안에 마감돼 대기해야 할 정도입니다. 동네 도서관의 신나는 변신 덕분에 학생들은 알찬 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고등학생들과 함께 철원 평화전망대 등으로 분단 현장 체험 교육을 떠났습니다. 나주 남평읍사무소가 노인과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복지종합 상담 창구를 시작했습니다. 전라남도 영광교육지원청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광주 영어마을에서 영어 몰입 캠프를 운영했습니다. 보성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안심하고 제수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등 점검에 나섰습니다. 금호타이어 우선 협상자 선정이 다음 주 초로 연기됐습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인 산업은행에 따르면 매각 주관사인 크레디트 스위스가 본입찰 참여업체들의 인수 의향서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함에 따라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다음 주 초로 연기됐습니다. 한편 금호타이어 매각 본입찰에는 지프로와 더블스타, 상하이 에어로스페이스 등 중국계 기업 3곳이 참여했고 채권단은 이들 업체가 제출한 인수 의향서를 평가해 우선 협상자를 선정합니다. 한전 KPS 노조가 후임 사장 선임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공공적 발전을 도모할 인물이 회사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PS 노조는
낙하산 인사의 대안으로 등장한 공기업 내부 출신 승진자들이 사장 공모에 지원해 소통 부재와 무능력 등으로 노사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한전 KPS의 후임 사장 자리에는 본부장급 간부 출신 후보 3명이 추천됐습니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AI 매몰지 관리 실태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국민안전처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매몰지와 하천의 이격거리와 매몰지 주변 잔존물 처리, 지하수 관정 수질 조사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설 명절 연휴를 전후해 전통시장 주변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변 도로에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말바우 시장과 양동시장, 대인시장 등 5곳이고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한편 서방시장과 남광주시장, 무등시장 등은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평상시에도 주정차가 허용되고 있습니다.